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사이퍼 14기였고 현재 부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포필러스라는 한국 리서치 회사에서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유진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한국에 있는 블록체인 학회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산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5분, 디사이퍼 원민님, 그리고 인하대 블루노드 승원님, 그리고 이화여대 이화체인 지연님, 그리고 포스텍 피다오 승준님, 그리고 블록체인밸리 고려대학교의 허세연님을 모시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먼저 본인이 속한 학회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또한 1년간 학회 활동 중 가장 임팩트가 컸던 프로젝트나 사례를 하나 꼽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체인 16기 학회장 오지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회를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제 Where we lead the industry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1년간 가장 임팩트 있던 사건은 아무래도 최근 구글 클라우드와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B2B나 크로스 마케팅 쪽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제 학회를 기관으로 치환하였고 이제 B2B GTM 로직을 적용한 결과 이런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된 기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제 트래픽을 이끄는 판을 만들고 이제 중요한 리드를 따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퍼널을 계획했고 그 퍼널에 맞춰서 뭐 매체당 이제 전략을 세워서 이러한 결과를 일으켰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인프라라는 좋은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보하였고, 그 뒤로 지금 연달아서 이제 빌더분들, 다른 학회분들도 이제 바로 이제 저희와 협업 의사를 표현하셔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밸리 보안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허세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블록체인밸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다양한 경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밸리는 개발팀, 리서치팀, 보안팀, 코어팀, 그리고 디자인팀 이렇게 5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팀이 다양하고 많은 만큼 다양한 강점을 가진 인재들이 와서 공통 세션이나 해커톤 같은 데서도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강점을 다른 강점이 있는 그런 학회원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고 임팩트가 있던 지난 1년간의 이제 기억은 다양한 연사분들이 오신 행사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코박이라는 행사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물론 기억에 남지만 저는 이제 보안팀에서 했던 세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세션에선 이제 자금 세탁 방지 AML 쪽에 대한 리서치 관련 세션이었는데요. 그 세션에서 이제 제 의견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팀원들의 인사이트도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시간 1분 1초가 되게 소중하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학회를 들어오게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년 동안 블루노드, 인하대학교 블루노드 학회에서 학회장을 했던 김승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블루노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꾸 언더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생긴 지 워낙 얼마 안 됐던 시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학회장을 넘겨받았을 때는 저희 앞에 두 분의 앞선 학회장 분이 열심히 해주셔서 그나마 덜 언더독일 때 활동을 했지만, 사실 작년이 저희가 뭐 주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학회의 구성원은 90%가 실제 활성화 인원이 90%가 학생이고요. 그분들이 본인의 학교 활동보다 더욱 더 큰 기여를 학회에 해주면서 순수한 열정으로 학회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개개인이 학회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그 애정이 곧 이 생태계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복합적인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깊게 파고 있는 분야가 다르고, 그 분야에서 각자 팀이 파생되고 디자인팀이 신설되고 이런 걸 통해서 애정을 기반으로 굉장히 강하게 굴러가고 있는 학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블루노드가 작년에 했던 활동 중에 임팩트가 무엇이 있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꽉 찬 1년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해외 대학들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직접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이공 대학교의 학회장과 부학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서 놀았습니다. 만나서 블록체인 얘기하고 얘네도 그냥 우리랑 똑같이 블록체인이랑 크립토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구나. 그런 공통점과 그런 그런 공유 관심사가 생겨서 그 뒤로 쭉 친분을 이어갔고 그 덕에 9월 달에 그 친구가 오사카에서 열린 이드코 컨퍼런스에 같은 패널 연차로 초대를 해줘서 거기서 같이 또 일본에 있는 학회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작년 12월 달에 그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이공대와 그리고 일본에 있는 도쿄대, 게이오대 학회와 블루노드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사실 제가 만약에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수월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그리고 저희 학회원 분들이 블루노드 학회원 분들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생태계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였던 학생들이라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그런 파트너십을 꼭 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물론 제 1의 목적은 제가 학회장이었기 때문에 블루노드를 위함이었지만 사실 국내 블록체인 학회들의 활동이 국내에만 국한이 되면은 모든 학회들이 똑같은 행사를 열게 되고 똑같이 어쩌다 보면 해커톤을 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불건강한 경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립토라는 게 애초에 시작이 글로벌이었기 때문에 그냥 파이 자체를 넓히면은 좀 더 다양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다음 행사를 누가 여느냐, 뭐 다음 해커톤을 누가 우승하느냐 이런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뭘 해볼 수 있을까라는 논의로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임팩트가 컸던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기반 크립토 블록체인 커뮤니티 피다오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오승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피다오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커뮤니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피다오 같은 경우에는 피다오 자체를 저희가 학회라고 일반적으로 소개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학회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피다오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는 일반적인 학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좀 많이 빼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회로 단체에 참여할 때 정기적인 태스크나 뭐 필수적인 활동 이런 것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요. 저희 뭐 선발 절차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dao.postec.ac.kr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냥 피다오 조이너스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저희 디스코드 채널로 가입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그 디스코드 채널에 가입만 하면 저희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3초 안에 저희 멤버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시면 저희 피다오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저희 활동들에 뭐 실제로 기여를 하시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고 리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오픈된 환경의 커뮤니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크립토 문화의 확산을 좀 많이 리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활동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이죠. 6월에 저희가 모바일 개발자, 웹2의 모바일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세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픈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나 블록체인에 관한 컨텍스트가 없는 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고 그러한 예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가 포항에 있는데 포항에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기 어렵겠지만 이제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iOS 개발자 부트캠프가 있습니다.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라고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매년마다 200명씩의 iOS 개발자를 설립하는 곳이 있어요. 만들어내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그곳과 협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모바일 개발자분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앱 개발이 어떻게 이제 이 레이어에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용 경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솔라나도 좀 에어드랍 해가지고 뭐 주피터나 이런 데서 민코인 트레이딩 하는 경험 그리고 피자 파티 하면서 대화하는 경험 그리고 실제로 잡을 좀 웹3 씬에서 iOS 개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실제 웹2에 계신 분들이 좀 온보딩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피다오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사이트에 방문해서 저희랑 같이 재미있는 커뮤니티 같이 빌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사이퍼 15기 조원민입니다.
네, 우리 디사이퍼 학회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자면 이제 산학과 가깝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학회, 이제 우리 학회 구성원들을 보면 이제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학생들은 이제 컴퓨터 공학뿐만 아니라 이제 경영, 경제, 뭐 자연과학, 뭐 디자인 쪽도 계신 분도 있어가지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도 있고, 이제 직장인 분들도 단순히 뭐 웹3 개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데브렐 포지션도 있고, 뭐 BD분, 리서처, 뭐 오디터, 그리고 뭐 디파이 전략을 만드는 분 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산학과 가깝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을 이제 저희 유클리 세션이 진행할 때마다 이제 쉬는 시간마다 각자 뭐 쉴 때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각자의 관심 분야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르다 보니까 어떠한 하나의 이슈, 뭐 10월 11일이나 뭐 라이터가 상장되었을 때 각자의 입장, 뭐 디자인이 보는 시각, 뭐 기술자가 보는 뭐 라이터는 뭐 GK 쓰고 뭐 이렇다, 뭐 그냥 트레이더가 봤을 때는 아 이거 뭐 커뮤니티는 어떻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다양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좀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만의 생각 그리고 학회원의 생각을 만들 수 있는 학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학회에서 했던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는 이제 위클리 세션이라고 이제 각자 원하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이제 발표하고 이제 미디엄까지 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김영범 학회원이랑 같이 이제 넘버원 디파이 아베라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베라는 프로토콜을 단순히 뭐 랜딩 로직이 이렇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아베가 무려 2017년부터 해서 약 10년 정도 되어 있는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어떻게 잘 보존되어 왔고, 그리고 이거의 비교군이 된 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스트림 파이낸스라는 어떤 자산을 잘못 담보로 설정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좀 루핑을 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비교 대조를 하면서 아베는 이렇게 아무런 자산의 검증을 하지 않고 그 뭐 담보로 승인받거나 그러진 않고,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거의 삼권 분립처럼 데브가 개발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있고 시큐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있고 이제 파이낸스나 뭐 거버넌스도 각각의 조직이 다 분리되어 있고, 이 아베와 아무 상관없는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베가 어떻게 10년 동안 잘 버텨왔는지를 이제 조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인의 거버넌스보다 프로토콜 그리고 특히 아베는 거의 30빌리언이 넘는 TB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만들었고, 또 끊임없는 진짜 거버넌스가 거의 하루에 하나씩 올라오는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볼 수 있는 기회여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5개의 학회 분들이 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짧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좀 길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먼저 승준님이랑 지연님, 일단 지연님 먼저 순서에서 블록체인을 처음 접한 시점과 단순한 관심에서 학회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짧게 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혁신 기술을 마케팅하고 싶어 했던 마케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 좋게 AI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덕트를 많이 맡았었는데요. 뭐 A-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커머스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AL, ML 솔루션 등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떤 기술을 찾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이 저는 굉장히 미래성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이제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뭐 법률 프레임워크를 분석해 보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 가능성이 엿보여서 이제 진입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화체인이 졸업생 알럼나이를 이제 뽑는다는 공고를 보았고, 실제로 그 활동들을 보니까 뭐 솔라나, 니어, 뭐 쟁글, BNB 체인 등 탄탄한 재단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고,
되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역시 저희 뭐 리서치, 뭐 개발 이런 식으로 되게 체계화되어 있는 커리큘럼 하에 실제로 아웃풋도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화체인에 지원하게 되었고 이렇게 학회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크립토 씬에 좀 업으로 삼고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계기는 2022년 KBW였습니다. 제가 크립토를 맨 처음 만난 거는 21년 말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트레이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바로 다음이 이제 2022년이죠. 그때 온갖 다양한 김치 NFT들에게 이제 러그를 당했었고요. 그리고 테라 루나를 만나면서 많은 P&L 손실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체 뭐에 이렇게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블록체인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공대를 다니고 있다 보니 그 시작이 이제 대학에 있는 블록체인 연구센터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2022년 KBW를 보내줬었습니다. 근데 그때 메인 스피커가 비탈릭 부테린이었고 비탈릭 부테린이 그 당시에 이제 이더리움의 비전, 당시는 이제 레이어 2 확장성 관련이었죠. 뭐 프로토 당크 사딩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이게 미래다라는 생각을 좀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학회 활동 운영이나 그리고 뭐 산업 경험들을 좀 지속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디프런스 같은 자리도 있지만 오늘 그 이런 진입 경험을 공유를 해보면 이런 다양한 세션들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본인의 심금을 울리는 세션 내지는 스피커를 만날 때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이런 산업으로 진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연님, 승원님 그리고 원민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학생이나 주니어들에게 학회 활동을 레버리지로 삼는 구체적인 전략을 조언한다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지금 계속 배우는 입장이지만 일단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블록체인을 배울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백서를 읽으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학회 활동을 하면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토의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뭐 해커톤도 같이 나가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면 그 재미가 훨씬 배가 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특정한 목적을 갖지 않고 학회에 들어오더라도 훨씬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배워갈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회에는 본인보다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간 효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회에서 다양한 잘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자신을 이제 능력을 레버리지하고 올릴 수 있고 학회 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지금 4학년이라서 이제 잡을 구하기 시작하는 입장이라서 구체적인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학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블록체인 업계로의 진입을 고려를 아예 못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회가 제 커리어에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커리어를 위해서 학회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냐 일단 최대한 본인이 하는 활동을 많이 알리기 전에 내가 어떤 분야를 깊게 팔 것인지를 하나 정해두고 그걸로 본인의 브랜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그걸 고민 중인데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통해서 나는 뭐 디자인 플레이면 디자인 플레이, 뭐 암호학이면 암호학 이런 걸 하나 잡고 깊게 파야지. 이거를 꾸준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그 알림을 통해서 나는 학회를 통해 내 커리어에 이런 이점을 가져야지라는 로드맵을 만드시고 그 로드맵을 실현하는 과정이 이 로드맵을 실현하는 방법은 내가 이 학회에 그리고 이 생태계에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해야지가 되면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학회라는 비영리 집단에 뭐 사실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비영리 집단에 그냥 내가 믿는 뭐 사람들 애정 혹은 어떤 신념이나 사상을 기반으로 열심히 기여해보는 경험이 정말 소중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제 앞으로 커리어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은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선배님분들이 설명해주신 방법들이 좀 기억나는데요. 한 선배님분들은 이제 학교 세션이나 뭐 컨퍼런스 이런 디퍼런스 같은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기서 들었을 때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모두 다 정리해서 그 컨퍼런스나 뭐 세션이 끝난 후 그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세션에도 최근 뭐 트렌드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컨퍼런스에도 지금 최근 많이 트렌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만 잘 캐치하고 그것이 나한테 뭐 살이 되고 그런 것들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이제 조금 더 단어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또 하나 더 좋은 방법은 이제 학회에서 어쨌든 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학회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토론이나 뭐 키베 같은 걸 떠서 이제 어떤 한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어떤 토론을 하기 위해서 뭐 상대를 꼭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면서 이제 나의 주장을 또 만들 수 있고 나의 주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나 뭐 논점 같은 것을 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학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토론하고 이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은 이러한데 상대방은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생각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뭐 부족한 점이 있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자신의 실력이나 그런 것들을 레버리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도 학회를 다녀본 입장에서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군 전역생이었지만 전역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좀 많은 선배 기수들과 이제 하고 많이 활동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리서치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학생분들 중에서 혹시 학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많은 학회에 접촉하셔서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